2025년 11월부터 달라지는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 2025년 11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의료비 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노년층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고, 그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이제는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의료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 둘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제 부담을 줄이는 것. 셋째, 제도를 더 간편하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이 제도의 변화와 의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당신의 의료비 부담은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중위소득 120% 정도의 가정도 고액의 치료비 앞에서는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중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아쉽게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수많은 노인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를 가진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어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했던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이 부부 역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많은 가정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닙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국가의 의지가 실제로 제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더 많은 시니어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두 번째 변화는 지원 항목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은 주로 입원비, 수술비, 일부 약제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층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만성질환과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같은 질환은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분은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비용, 재활치료, 정신건강 상담, 예방적 검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검진과 관리 비용을 제도권에서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검진조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력, 청력 같은 노년층의 필수 건강 항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보청기, 돋보기, 틀니 등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보조기기 비용까지 일정 부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지키는 치료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어도 수술은 부담돼서 미루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아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실질적 개선입니다. 이제 의료비 지원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본인 부담의 경감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고액의 치료비 앞에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중풍 같은 3대 질환은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어도 여전히 수백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을 크게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그 초과 금액은 정부가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이 암 치료를 받으며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왔다고 합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상한액이 대폭 줄어들어 본인 부담금이 100만,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어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경감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국가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이자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개편의 네 번째 변화는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제도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거나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크게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 보건소, 병원에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병원에서 바로 신청 안내와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소득 증명, 재산 확인, 가족관계 증명 등 여러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디지털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 직접 도와드리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예전에는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절차가 단순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복지의 문턱을 낮춘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개편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집에서 사용하면 그 수치가 자동으로 병원과 연동되어 의사가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또한 AI 기반 건강관리 앱을 통해 맞춤형 운동, 식단, 복약 관리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고비용 치료로 이어지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 모니터링이 도입되어 고령 환자들의 입원율이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모델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돈으로만 돕는 복지에서 기술로 지켜주는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제도의 여섯 번째 변화는 특수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은 주로 소득 기준으로만 구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 계층을 별도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이 대표적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의료비뿐 아니라 병원에 가는 과정, 치료 과정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독거노인에게 의료비 지원 한도를 더 높이고 간호 인력이나 방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실제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고령자 역시 집중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의료비 외에도 재활치료, 보조기구 구입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비뿐 아니라 재활치료, 관련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매 환자 가정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매는 치료비뿐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이 큰 질환인데 이번 개편을 통해 치매 초기 진단과 관리 비용, 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집니다. 이처럼 특수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는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놔도 실제로 실행할 돈이 없다면 결국 말뿐인 정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의료비 지원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지원 항목을 정리하고 기존의 행정 낭비를 줄여 재원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되던 유사 복지 사업을 통합해 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더 공평하게 재원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약 수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적 건강관리와 조기 치료를 강화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지출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2026년까지는 전국 모든 시니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함께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부분은 말뿐인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믿음을 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개편이 시행되면 시니어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큰 효과는 당연히 경제적 부담의 완화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강화되면 노년층의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는 곧 병원 입원이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도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예방과 조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기대 효과입니다. 보청기, 틀니, 안경 같은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가족 간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서 세대 간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의료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11월부터 달라지는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지원 항목 확장, 본인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특수계층 보호, 재원 마련까지.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수정이 아니라 시니어들의 삶 전반을 지켜주는 안전망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병원비 때문에 망설이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접근은 노후 건강을 지켜주고 보조기기 지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시니어 세대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잘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형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 대상이 넓어진 점이 가장 반갑나요? 아니면 절차가 간단해진 부분이 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시도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부모님,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2025년 11월 노인 의료비 지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